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컵 대회 일정을 분석해 볼 건데요. 오늘은 다가오는 12일 새벽에 있을 코파델레이, 바르셀로나와 오사수나의 준결승전을 분석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어제 준비했던 리버풀과 풀럼의 맞대결과는 다르게 2차전까지 가지 않고 단판 승부로 치러지는 일정이라는 특징을 확인했는데요. 또한 중립구장에서 치러지는 만큼 어느 한쪽의 홈구장에서도 치러지지 않는 만큼 100% 경기력으로만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며 두 팀 모두 구강컵 일정을 소화하면서 단기간에 많은 경기를 치러야 했기에 어느 정도 체력적인 변수도 적잖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두 팀의 맞대결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라스팔마스와 바르바스트로에게 한 점 차의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특히나 사부리그인 바르바스트로에게 주전을 대거 투입하고도 기대 실점 2.55를 기록하며 수차례 골문을 위협당한 것이 최근에 바르셀로나의 수비에서의 불안을 제대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경기당 평균 64%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며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슈팅의 70%를 박스 안에서 시도하면서 박스 안에서의 타격 자체도 뛰어난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러나 골문 앞에만 가면 결정력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레반도프스키마저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기회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단단했던 수비 역시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수비진들은 반복되는 부상으로 경기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배후 공간을 너무 쉽게 허용해버리고 있는데요. 박스 안에서 68%의 슈팅을 허용하면서 위험한 기회를 자주 헌납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바르바토스와의 경기에서도 8개의 슈팅을 박스 안에서 허용하며 너무나도 불안한 박스 안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격에서 하피냐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오사수나의 흔들리는 측면 수비를 공략해볼 만한 플랜을 찾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사수나입니다. 오사수나는 알메리아와 카스테온에게 모두 승리를 거두며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카스테온과의 경기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연장 120분까지 소화한 것이 체력적으로 흠이 될 수 있는데요. 오사수나는 무엇보다 48%의 점유율만으로 경기의 31%를 파이널 서드에서 플레이할 만큼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인 운영을 선택하는 팀인데요. 전체 패스의 15%와 5%를 롱패스와 크로스로 처리하며 최전방의 부디미르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부디미르가 뛰어난 경험과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그 이상으로 끌어올린 라인의 뒷공간이 매번 노출되며 자연스럽게 상대의 역습에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오사수나인데요. 가르시아와 카테나로 구성된 중앙 수비는 발이 빠르고 공간 커버에 능하지만 좌우 측면에 풀백인 페냐와 아래서의 후방 공간이 크게 노출되고 중앙보다 측면에서의 빈 공간이 많이 발생하면서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아지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오사수나입니다. 다음은 두 팀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보았을 때 두 팀 모두 4-3-3의 포메이션을 채택할 전망인데요. 바르셀로나는 양측면에 페란과 하피냐 그리고 중앙에 레반도프스키를 배치할 전망인데요. 이번에도 레반도프스키의 불안정한 결정력은 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측면의 하피냐와 페란은 꽤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 오사수나의 약점이 측면에서의 공간 노출인 만큼 이번 일정에서도 하피냐와 페란의 돌파를 통해 측면에서 파고드는 플레이를 주된 루트로 채택할 전망입니다. 다만 바르셀로나 역시 중앙 수비에서의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고 핵심 자원인 페드리와 슈테겐 골키퍼 그리고 칸셀로와 마르티네즈의 가비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외에도 로테이션 자원인 알론소가 빠지면서 수비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이라는 점은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염두해야 할 부분이라 보여졌습니다. 오사수나 역시 4-3-3을 통해 부디미르의 마무리 능력에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요. 이번 일정에서도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 불안한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을 공략해볼 여지는 충분하지만 이와 더불어 측면에서의 빈 공간이 자주 노출되어지는 만큼 오사수나 역시 측면의 불안감으로 인한 실점 가능성이 농후하다 볼 수 있으며 이번 일정에서 주전 수비인 모이카의 결장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베팅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베팅업체에서는 바르셀로나의 승리에는 1.35의 배당을, 무승부에는 4.45의 배당을, 오사수나의 승리에는 6.40의 배당을 부여했는데요. 현재까지는 무승부와 오사수나의 승리 쪽 배당이 떨어지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언더 오버입니다. 2.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1.59의 배당이, 언더에는 2.36의 배당이 부여되었으며 현재까지는 저득점 쪽으로 배당이 하락하는 추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정의 우선적인 결론과 선택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승리와 다득점을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적인 불안이라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요. 오사수나는 측면에서의 공격에 취약하며 바르셀로나는 박스 안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서로의 공격진인 부디미르와 하피냐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었고, 특히나 스페인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펼쳐지는 것 또한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았으며, 결코 경기의 승패를 섣부르게 예상하기보다는 최우선적으로 다득점 쪽에 접근을 권장드려보면서 후순위로 바르셀로나의 승리와 핸디캡 무승부까지 채택해보면서 오늘의 경기 분석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